질문 68? 자, 이 문제에서 접근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인수분해를 하라고 한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지금 당장 좀 정리가 좀 힘들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걸 선택을 할 거냐면은 지금 써져 있는 이 2차식의 형태를 방정식의 한쪽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 그럼 이 상태에서 양쪽을 2를 곱해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의 상태로 정리가 가능하겠고 좀 깔끔한 상태의 방정식이 됐지. 자, 그런데 방정식에서 우리가 무엇이 또 가능하냐면 근해 공식을 쓸 수 있지. 근해 공식 중에 짝수공식을 그대로 써보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진행을 했더니 마이너스 1. 즉 값이 분모 1인 거 다 쌩까고 x 값이 마이너스 1 뿔마 i가 나왔다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주어진 이 방정식의 형태를 마이너스 1 더하기 i와 마이너스 1 빼기 i라고 하는 두 값을 대입하면 식이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식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i와 마이너스 1 빼기 i를 대입했더니 0이 됐다? 라는 얘기는 주어진 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x 더하기 1 빼기 i x 더하기 1 플러스 i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지 않냐는 거야. 맞지? 그리고 원래 식처럼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원래 양변에 2를 곱했지만 원래 있던 대로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상태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생겼던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변경이 돼? 2분의 1 x 더하기 1 빼기 i 곱하기 x 더하기 1 플러스 i는 0의 상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얘가. 근데 능력만 떼봐. 그럼 결국은 얘가 얘라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5번이 인수라고 할 수 있다. 5번. 왜? 68번인가? 5번인데 잘못 들었나? 나 잘못 들은 거지. 맞았어? 나연이? 맞긴 맞았어. 똑같은 방식.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거 안 붙들고 갔을 걸, 그냥 근해 공식을 썼을 걸. 그치? 근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근해 공식을 쓰는 게 아니야. 이 식으로 문제를 못 푸니까 이 식을 방정식 형태로 바꾼 거야. 근데 방정식 형태로 넘어가면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어때? 우리 원래 본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이랑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부등식과 함수와 방정식과 2차식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다 다르게 느껴져야 돼.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환점들을 경계점을 확실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거 경계점을 넘어가는 느낌의 문제풀이보다는 그냥 계산. 이것도 맥락이 할 거고 넘어갈게요. 또요? 400. 자, 469번입니다. 자, 일단 기억은 됐어? 기억도 안 됐어?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우리 뭐가 필요해? 그럼 판별식을 그대로 써보면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 즉 ac의 곱의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그럼 얘가 음수라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가 붙으면 계산 결과가 양수니까 항상 양수 값을 갖겠지. 오케이? 그래서 된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잘 봐. 한 근이 3 빼기 루트이면 다른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이다. 이거 확실히 할게. 봐봐. 항상 되는 게 아니야. 언제만 돼? 개수들이 실수일 때만 돼. 근데 주어진 문제는 분명히 개수가 실수인 친구라고 나와져 있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이고 잘못했네. 실수가 아니라 유리수라고 나왔어야 되는 거야. 자, 봐봐.
그럼 근 하나가 뭐야? 3 빼기 루트 2. 나머지 근 하나가 뭐야? 2. 근 하나가 2고 근 하나가 3 빼기 루트 2. 우리가 원하는 근의 상태가 아니지. 근데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플러스로 쓸게.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2x 더하기 6 마이너스 2 루트 2인 거야. 어때? 개수가 모두 무리수지. 그러니까 무리수인 근이 부호만 바꾼 상태의 켤레라고 표현을 할게. 켤레근의 형태가 나오려면은 개수가 무조건 유리수여야 돼. 자, 또한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가 i가 붙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봐. i가 붙어 있었으면 또 얘기가 다르는 거야. 그러니까 허수인 근이 켤레근이 근이 되려면 모든 개수가 실수여야만 해. 여기도 똑같은 방식이야. 이렇게 되면 3 플러스 i가 근이라고 해서 3 빼기 i가 항상 근은 아니라는 거야. 대신 어떻게? 허수인 근일 때는 개수가 실수여야만, 무리수인 근일 때는 개수가 유리수여야만 한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됐죠?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미 0보다 크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한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일 거고, 나머지 한 근도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일 거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두 근의 차이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게 되면은 어떻게 가운데가 사라지면서 2a분의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없어지겠지. 근데 달라져 보이는 건 뭐만이야? a였냐 절대값 a였냐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a가 음수면은 음수면 어차피 여기서 여기 빼는 거 아니야? 이걸 페이크라고 준 거야? 69번. 이게 뭐야? 저러나? 왜지? 이거 일단 보고 잠깐만 얘기합시다. 절대값을 왜 씌워야 되지? 넘어갈게요. 일단 또 70. 당연히 맞았어 이거. 근데 일단 여기서 질문이 딱 이거야 돼. 내림차순 정리는 했어? 그러니까 이걸 안 했으면은 풀이가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봐봐. 문제 모양에 대해서 이 모양이 나오면은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기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문자 혼합형으로 해석을 하기로 했고, 문자 혼합형의 기본은 내림차순 정리 아니었던가? 그렇지 않아? 근데 왜 안 했어? 뒤에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우리가 맨 뒤에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문제의 정답의 목표였던가? 그러니까 성인아,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 그러니까 바보 같은 대답이야. 봐봐, 내가 이 문제를 마르고 닳도록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문제라고 했고, 맨 뒤에는 100%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우리가 공부 특성상? 그치? 단 한순간이라도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배운 적이 있어? 그러니까 정답을 A를 마이너스 2라고 넣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행동인 거야. 진짜 무서운 거야.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공부했었던 상황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너는 너의 감각을 믿겠다는 거야. 여기는 이거는 추리하고 감각을 테스트하는 과목이 아니야. 네가 이런 조건들을 얼마만큼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묻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되게 멍청한 대답이야. 이거 말할 수 없을 정도야 이거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 100%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 여기가 완전 제곱식에 대한 언지를 안 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지금 이 상태로 공부를 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전히 똑같은 거야. 네가 너의 문제풀이 방식을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는 거야. 문제를 푸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한 문제 한 문제를 엄청 붙들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좀 실망적인 대답? 좀 많이 실망이야 이거는. 이제껏 배운 거는 다 깡그리 무시하고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있어. 자, 문자 혼합형이었고 일단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모양 똑같이 나왔어 나일리는. 자, 그리고 뭐 해줘야 돼? 판별식 그대로 뭐가 돼? 얘 제곱 마이너스 얘가 0이다. 다시 뭐라고 했어? 문자 혼합형에 대한 모양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맨 뒤에가 무조건 100% 인수분해가 되거든. 근데 지금 인수분해가 돼? 안 되지. 그럼 차선책 문제풀이 방식이 하나가 더 존재해. 바로 판별식을 두 번 써주는 거야. 조건 얘기 안 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왔으면 이 다음 단계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 중3 때부터 문자 혼합형을 내림차순으로 배웠던 이유가 이 문제 하나 때문이야 지금.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있으니까 난 좀 화가 나는 거고.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4y제곱 더하기 16y 더하기 16 플러스 8y제곱 플러스 16y 마이너스 4a가 되겠고 앞에부터 12y제곱 플러스 32y 플러스 16 빼기 4a 이런 상태가 되겠지. 그리고 뭐 해주라고? 여기서 판별식 한번 더 해주라. 됐어요? 그럼 그냥 a가 나옵니다. 오케이? 정리할게요 여기는. 또요? 73 해도 됩니까? 아니 어려워할 거 없이 근이라고 하는 것, 즉 해라는 게 뭐였어? 근 또는 해가 대체 뭔데?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되게 하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결국은 주어진 문제에서 무슨 말이야? 얘가 만족한다는 거잖아. 얘가. 그치? 근데 2를 반드시 근으로 갖는다며.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뭐밖에 없어. 2를 대입해봐. 2를 대입을 해보라고. 그럼 1번은 F의 마3, 2번은 F의 3, 3번은 F의 3, 4번은 F의 6, 5번은 F의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가 만족을 한다면 그럼 5번이겠지.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또요? 중근을 가지고 판별식을 못 쓰진 않았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이건 쓴 거 아니야? 쓴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쓴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쓴 거 아니야? 거기까지 못 썼다고? 아니 지금 봐봐. ABC를 세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에 대한 대상을 얘기를 하는데 ABC의 조건이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피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럼 피타가 어떤 조건이야? 직각을 낀 두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A, BC고 빗변이 A인 상황이겠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BC. 자, 봐봐. 2차 방정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몇 가지였어? 4개거든. 근의 공식,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 하나 더. 2차 방정식에 작성이 있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실상 근의 공식과 2차 방정식의 작성은 그렇게 의미가 엄청나지는 않아. 물론 시킬 때는 있지만, 왜냐면 대부분 근과 계수의 관계와 판별식이 다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기 때문이에요.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자, 그래서 두근이 1과 알파라고 얘기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면 식이 2개 나오겠고, 2차 방정식의 작성을 쓴다면 이 식을 정리하는 과정이 나오겠지.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대로 써보면 1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A고 1 곱하기 알파가 B,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B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베타를 A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슈? 이거 됐어? 여기까지 나왔을 거 아니야? 정리 좀 더 깔끔하게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1이 뭐 마이너스 A고 여기 좀 옮겨볼까? 베타 더하기 B가 3이고 여기는 알파가 그냥 B네.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3베타가 그냥 A네. 이때 주어진 문제는 또 뭐래?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한다며. 그 알파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B 한번 넣으면 어떻게 돼?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A고 넘어가면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네. 그치? 같은 방식으로 B 자리에다가 넣으면 뭐가 일어나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 이루어지겠지. 됐어요? 요 A 자리에다가도 마이너스 3베타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그냥 3베타가 되겠고 넘어가면 뭐가 돼? 알파 빼기 3베타가 마이너스 1이 돼. 이거 연립하면 알파랑 베타가 나오겠는데? 여기까지 오는 게 어려운 거야. 근데 오히려 이쪽이 더 쉬운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A 빼기 3B는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근데 주어진 문제는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AB로 백날 해봤자 소용없지 않겠어? 뭐 AB로 해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이 연립해서 AB를 구했어. 그럼 A와 B 구한 걸 가지고 다시 대입하면 알파랑 베타도 나오겠지. 알파랑 베타도 다시 구했어? 그거 풀면 돼. 자, 답이 안 나왔어? 뭐 나왔어? 알파 베타가? 알파가 마이너스 4고 베타가 1 틀렸잖아. 봐. 틀렸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틀린 거야 지금 네가 푼 거에서. 조건이 틀린 거야. 이건 그냥 다시 풀어야 되는 것이고. 됐어요? 또요? 70.
자, 일단 조건대로 갑시다. 조건대로. 아이고.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알파 베타는 E가 되겠지. 자, 근데 이게 다야.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 뿐인 거야. 묻는 대답 물어봐야 되니까. 일단 주어진 문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는 소스를 줬으니까 주어진 식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겠어? 맞지? 요 얘기를 하겠지 기본적으로. 그럼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 주어진 조건 a제곱의 값이 어쨌건 간에 항상 8보다 크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기억 조건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얘네들로 정리할 수 있게 돼. 어떻게?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전체 제곱에서 몇 알파 베타를 2알파 베타를 빼준 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될 테니까. 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전체 a니까 a 제곱, 알파 베타가 2니까 마이너스 4를 계산한 결과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겠고, 아까 a 제곱이 8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럼 4보다 크겠네. 그거 기억은 맞게. 됐어요? 기억도 못 풀었어. 요게 a제곱 빼기 8이 0보다 크니까 판별식이었잖아 얘가. 왜냐면 주어진 문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됐어? 그래서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클 거고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됐겠지. 오케이? 다시 한번 니은 조건 뭐야? 절대값 알파 더하기 베타가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대로 절대값 있는 거 해결하기 위해 양변 제곱해볼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좌변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의 계산 결과가 우변 알파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 양변을 싹 다 없애주고 우변 정리를 해주면 무슨 말이 만들어져? 알파 베타가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돼. 됐어? 자, 그런데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 자, 생각을 해봐. 자, 아까 공통수학 2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어차피 대입이고 어차피 조건 싸움이야. 우리 얼마 전에 허수 부분 할 때도 막 대입하는 걸 좀 강조하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건 설득이야. 계속 설득. 니네가 조건을 알아내려고 해야 돼. 조건이 니네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야. 너 나한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거 혹시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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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 돼. 맞아. 근데 이거 진짜 맞아? 몇 개도 해보면 돼. 안 돼. 그럼 그 조건이 아니겠지. 자, 봐봐. 니은 조건이 절대값 알파 더하기 베타가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봐라. 절대값 알파 더하기 베타가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와 같냐고 묻는 건데, 절대값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양수음수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양양, 양음, 음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지? 그럼 여기도 양양, 여기도 양음, 여기도 음양, 여기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다 양수야. 그러면은 여기는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을 벗기면서 그대로 나오겠지. 쉽게 얘기하면은 알파 베타 자리에 3과 2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3 더하기 2에 대한 전체 절대값이니까 그냥 5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알파와 베타가 모두 다 양수면 3과 2가 대입하면 둘 다 따로따로 양수가 나오니까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가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어차피 절대값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계산 결과가 양수냐 음수냐를 물어볼 텐데, 봤더니 어때? 둘 다 양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양수 음수 가보자.
한 놈이 3이고 한 놈이 마이너스 2야. 그럼 둘이 더해주면 몇이야? 1이지. 근데 절대값 3은 뭐야? 3이야. 절대값 마이너스 2는 뭐야? 2야. 그걸 더해주면 몇이야? 그냥 5야. 그냥 5라고. 좌변은 뭐였는데? 1이었는데 우변은 그냥 5라고. 같아? 달라지잖아. 아, 무슨 뜻이야? 알파랑 베타는 부호가 같아야 돼. 즉 알파 베타가 뭐 해야 되는 걸 확인하는 거야? 양수인 걸 확인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따다다다다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어때야 돼? 이래야 돼. 해설지들은 이런 걸 지향하겠지. 근데 어떻게 시험 보러 갔는데 모르는데 어떡하냐. 이런 거라도 발악을 해야지. 응? 됐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귿이 보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자, 요즘 한 4, 5년 전? 요즘부터는 한 4, 5년, 한 7년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한 4, 5년 전쯤부터 좀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오면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억은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니은은 문제를 제대로 읽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 근데 디귿은 보통 뭐를 묻냐면, 자, 그래? 그러면은 너 기본적인 개념도 완벽하고, 너 개념 완벽하고, 그리고 문제도 제대로 읽고 있어? 자, 그럼 이제 이걸 물어볼게. 이런 정도의 문제야. 한 문제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디귿을 물어본다는 게 딱 맞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디귿을 물어본다는 게. 근데 디귿에 알파가 4보다 크면이라고 나와져 있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는 A가 있어서 잘 모르겠고, 여기 뭐를 알아? 어쨌건 알파 베타가 2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럼 알파가 만약에 4보다 크다면 알파는 그럼 그대로 베타분의 2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럼 그대로 안에다가 대입하면 베타분의 2는 4보다 크다. 즉 베타분의 1이 2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정리에 의해서 베타 값은 뭐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2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됐지?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 그럼 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베타가 0보다 크다는 게 없잖아. 그런데 아까 니은에서 뭐가 나왔어? 잘 봐. 니은에서 뭐가 나왔어? 알파 베타가 양수라고 나왔잖아. 근데 지금 알파가 뭐보다 커? 4보다 크다며. 그럼 베타도 당연히 양수 아니야? 어려워. 그때까지 돌고 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삽칠고 맞았어? 맞았어? 자, 잘 봐. 오늘 뭐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들고 있어도, 이거 하나를 제대로 붙들고 있는데 나머지 조건들을 사용을 못하는 친구다?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해볼게요. 봐봐. 현재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잖아. 그치?
그럼 기본적으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고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맞지? 이건 기본이야. 또한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1이라는 조건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겠지. 자, 그럼 잘 봐. 그러면 알파 제곱을 마이너스 알파 빼기 1, 베타 제곱을 마이너스 베타 빼기 1로 정리 또한 가능하겠고. 됐어. 자,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이제 그리고 f의 알파 제곱이 3알파 또한 f의 베타 제곱이 3베타인 식이 존재를 할 때 이 식을 잘 간다. 모두 다 차수를 1로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무조건 차수는 1로만 나타내줘야 돼. 자,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여러분들을 속이는 방식은 딱 세 가지. 하나, F 안에가 알파인데 바깥의 계산 결과가 베타인 경우. 둘, 안쪽에 대한 식의 계산 결과가 2차인 경우. 셋, 둘 다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오케이? 알파 제곱인데 여기가 베타인 경우도 있어. 됐어요? 자, 지금은 이것만 할게. 자, 그럼 이 다음 줄 간다. 그럼 이 두 개를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F의 마이너스 x 빼기 1은 3x를 만족하는 어디서 많이 봤던 느낌이 또 이제 출발을 하지, 그지? 그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야. 를 만족하는 x 값이 뭐랑 뭐인 거야? 알파와 베타인 거야. 맞지? 그럼 다시 한번 요거 좀 깔끔하게 해볼까? f의 마이너스 x 빼기 1 빼기 3x는 0을 만족하는 뺄까? 근이 몇 개의 근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이게 방정식 형태인 거고, 방정식 푸는 방법 리스트 쭉 나열을 했더니 두 근이 먼저 주어진 상태야. 작성으로 넘어가면 돼. 그럼 작성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f의 마이너스 x 빼기 1 빼기 3x가 누구? 결국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였는데, 야, 어차피 fx의 x제곱의 개수가 2차가 어차피 1이면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x제곱의 개수는 똑같이 1이겠지. 이거 됐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작성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로 정리하면 돼. 2차 방정식이 정리가 안 된 친구야 만약에. 그럼 이렇게 해야지 뭐. 근데 작성이 정리가 됐다고 요대로 갈 수 있겠고, 그대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대로 정리해주면 한 번 더 쓸게요. 끝. 됐나요? 이때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다가 0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f의 마이너스 1은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요? 이거 어려워. 못해. 그런 말 있다. 그런 말이 있어. 요거 밑에 거 잠깐만 요거까지 얘기하고 얘기할게. 이거 맞았니? 닮음으로 하는 거는 이해 알지? 아직 못 봤어? 근데 똑같아. 여기서 이제 닮음으로 한다는 생각을 기준으로 일단 들어가는 거야. 어차피 지금 여기가 x 그대로 정리하는 틀들로. 근데 요거는 조금 고민은 해봐. 위에 걸 조금 더 봤으면 좋겠거든. 자, 근데 쌤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80번 일단 패스할게. 할 수 있는 시간은 또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봐봐. 그런 말 있어. 이제 나도 이제 뭐 한 지가 좀 됐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 없어도 뭐 푸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말 있다. 고등학교 1학년 거 수학은 한 번만 다 해보면은 할만해.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는 고1 거는 못해도 무조건 한 번은 봐는 게 맞는데 고2, 고3 거는 한 3번은 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우리 쌤도 이제 내 직종인 강사들을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해. 고1 거는 한 번만 봐도 돼. 고2 거는 2번은 봐야 돼. 근데 고3 거는 5번은 봐야 돼. 그래야 좀 이해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우리는 좀 더 너희가 학생들 어린 나이라고 해서 젊다고 해가지고 더 막 그게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다 그러지도 않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다른 거 다 접어놓고 2학년, 3학년은 1학년만 어느 정도 버텨주잖아. 니네가 알아서 와. 괜찮아. 그래서 그 뒤는 할만해. 근데 1학년이 문제인 거야. 정신을 차려봤자 어차피 2학년 때부터인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 거야. 지금도 아직 멀었어. 니네 공부 뭐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쌤이. 근데 니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된다고. 이미 등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등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근데 중학교 애들을 모아서 고등학교로 다시 움직이는 거야. 특성화를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특목을 하는 애들도 있을 거니까 그 중간만 이렇게 자른 거잖아. 근데 그러기에는 반복을 그만큼 좀 안 한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야. 오케이? 제발 반복 좀 조금이라도 지금부터 합시다. 알겠죠? 가서 하고 있어. 10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봅시다.